오늘은 3일 다 끝내야 돼. 아예 오늘 3일 진도 다 끝내고 다음 주에 지금 왜냐면 아직 그 진도가 별로 많이 안 나오셨더라고 한주다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3일 문제만 풀고 한국사 진도를 나가고 부탁할게요. 아예 오늘 끝냅시다. 이번 3일 시험 범위는 1단원, 2단원밖에 못 나가요. 그죠? 지금 2단원 진도는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집단? 들어갔니? 사집단? 사회와 기관? 지휘 역할 했다는 것 같은데? 지휘 역할까지? 집단 적어야 되는 거야. 자, 아예 오늘 1, 2단원을 다 끝낼 겁니다. 오늘 표지도 귀엽잖아. 이 뭐지 얘가? 파추핀? 무슨 아무튼 핀이지, 그지? 무슨 핀? 자, 탐구 태도. 1단원의 마지막이 거기 써 있는 탐구 태도예요. 1단원의 마지막이 탐구 태도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일단 네 가지를. 탐구 태도 네 가지는 계객상선입니다. 계객상선. 뭘까? 계객상선이 개반, 객관, 상대, 성찰. 계객상선. 자, 빈칸부터 메꿔드릴게요. 외울 땐 저렇게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는 총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에? 계객상선 총 옛날에 10년 전에 그랬거든. 근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우리 준호의 여씨는 이 파트는 의연 씨지? 다행이다. 근데 의연 씨도 니네 수업하는 거 보면 약간 이명고 스타일이야. 의연 쌤. 근데 이명고 씨는 5개예요. 수능 특강은 4개인데 이명고 씨는 여기에다 총체가 더 붙기도 해요. 어쨌든 이건 지금 EBS니까 이건 4개거든요. 빈칸부터 알려드릴게요. 1번이 성찰이에요. 1번이 성찰, 2번이 객관, 3번이 개방. 자, 이 중에 많이 나오는 거 성찰과 개방. 성찰 별표, 개방 별표. 우선 성찰을 그냥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성찰은 말이 돌아본다, 반성한다 이런 거거든. 그런데 연구 태도의 성찰은 반성한다, 돌아본다. 돌아본다는 있는데 반성한다가 아니라 따진다예요. 에? 성찰인데요? 네, 성찰은 따진다예요. Y에 Y. 고3은 영화 보면 안 되죠? 공부만 해야 되잖아. 네, 그럼 성찰적 자세가 부족한 거예요. 따져야 돼. 왜요? 고3 병신이에요? 고3 왜 영화도 못 봐요? 고3 왜 밥 먹고 공부하네요? 따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따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 그래서 보시면 그 익숙한 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 두 번째 거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 줄줄 없어요. 이면에 담겨 있는, 여러분, 현상의 이면에 담겨 있는 발생 원인, 그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게 뭐라는 거야? Why요? Why? 왜요? 왜요? 그 니네 시험 직전에는 질문 안 받지 않냐, 학교에서? 그지? 그거 왜 안 따져? 따져야지. 시험 직전에 질문이 더 많잖아. 왜죠? 왜 질문 안 받으세요? 호정수 왜 도망가요? 그게 무슨지 아세요? 성찰.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는데 빠진 게 뭐냐면 있잖아. 하나 빠졌어요. 이게 뭐가 빠졌냐면 성찰의 두 번, 이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연구 과정 성찰이에요. 연구 과정을 성찰. 연구 과정을 성찰한다는 게 과연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객관적이었는가?
주관이 개입되진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성찰. 두 번째 객관이요. 자 객관은요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요.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요. 이걸 분리해서 뭐만 보는 거예요? 사실만.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만.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보면 사실을 본다, 2번을 보면 가치를 배제한다 그랬잖아. 그걸 합치면 객관적 태도는 어떤 현상에서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여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만 본다. 그게 객관적 태도인데요. 4번의 중요한 말인데요. 이건 바로 제3자의 자세, 제3자. 객관적 태도는 제3자의 자세입니다. 대원외고가 외고 중에 제일 좋은 건 그건 객관적이잖아요. 그렇잖아. 뭐 어차피 외대고 저 새끼 외고도 아니니까. 근데 대원외고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다. 객관적이지 못하죠. 그건 조금 객관적이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방적 태도. 이거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개방 태도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다 알려드릴게요. 첫째,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 두 번째, 실증될 때까지는 가설로 받아들임.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 허용. 다섯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되게 바보같이 써놨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한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판을 허용한다. 검증될 때까지는 가설로만 받아들이자. 예를 들면 나는 UFO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 나는 화성에 사람이 산다고 굳게 믿는다. 안 산다는 거 검증되지 않았나? 혹시 모르지. 땅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나는 화성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검증될 때까지는 가설일 뿐이다. 근데 누군가가 과학적으로 내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난 그 비판을 허용한다. 그거야. 그래서 사실 개방적 태도는 그거 하나 써놓을까? 이거에 사실 나도 틀릴 수 있다. 오픈마인드 나도 틀릴 수 있다. 뭐 내가 신이겠니? 나도 틀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지. 그치? 자꾸 호정 씨 얘기해서 미안해. 호정 씨가 뭐가 부족해요? 개방적 태도가 부족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상대주의적 태도. 여러분 첫 번째 줄의 특수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의 맥락. 세 번째 고유한 가치. 자, 일단 봐봐. 상대주의는 뭐가 상대주의냐면 있잖아. 상대방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거야. 고유성과 특수성을 이해한다.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상대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화파트 똑같아요. 문화파트도 상대방의 고유한 거. 상대방만의 고유성, 상대가 나와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게 상대. 그렇게 해서 쌤, 총체는 뭔가요? 혹시 선택지에 총체가 나올 수 있거든? 총체는 뭐냐면 이런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총체 태도라고 하는데 교과 과정에서 사실 빠졌습니다. 그다음 삶의 현상의 탐구와 연구 윤리, 목적, 조사, 재생을 보호한다. 의미 없어요. 그 지금 연구 목적, 과정, 결과 다 의미 없어요. 넘겨보세요. 다음 게 중요한 거예요. 넘기는 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연구 윤리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연구 대상자. 그 빈칸 연구 대상자. 첫째, 연구 대상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 연구 과정. 세 번째 빈칸 연구 결과의 공평. 정확합니다. 원래 이렇게 세 가지예요. 보통 세 번째 거 빼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얘까지 더해야 완전해요. 자, 첫째 연구 대상자.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연구 윤리 중에 사람에 대한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사생활 보호, 그지? 그리고 위에서 익명성, 그 다음에 자발적 동의, 그 다음에 인권침해 요소. 자, 이런 내용 봅시다. 첫째, 연구자나 연구 대상자에게 줄 쳐보세요. 연구 목적과 과정을 알리고 동의를 얻는다. 연구 목적과 과정을 알리고 동의를 얻는다. 그 동의를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빙고. 자발적 동의.
여러분 근데 이게 연구 목적과 과정만 알리면 안 되고 동그라미 2번도 알려야 돼. 동그라미 2번에 뭐 있어요? 영양, 피해 이거 다 알려야 돼. 옛날에 임상실험할 때 지금 당신이 임상실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에이 설마 진짜 안 해줬어요. 그냥 암 환자들한테 그냥 먹였어요. 새로 난 약입니다. 드셔보세요 이렇게. 부작용 나온 사람도 있지 그치? 선생님 저기 400여 환자 돌아가셨는데 아가 안 맞네 약이. 아 진짜 그렇다니까. 지금 큰일 난다. 지금 큰일 나. 동의 없이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의사가 환자들한테 동의를 얻는 게 안 되고요. 아예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임상실험자 모집하도록. 그래서 그냥 가끔 지하철에 보면 임상실험자 모집합니다라는 거. 그치 그거. 그래야 돼요. 근데 그때 갔어 병원에 갔어. 아 이 연고 되게 피부에 좋은 겁니다. 열심히 바르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피부가 젊은 사람 멀쩡한 사람이 바르면 두드러기가 나. 그 아주 시뻘게 됐어. 선생님 아 얘기를 안 해줬네. 두드러기 나요.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영양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소상히 알려준 다음에 뭘 얻어라?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게 자발적 동의서. 자발적 동의는 연구 목적, 연구 과정, 예상되는 영양, 예상되는 피해를 다 알려줘야 돼요. and 그러면 연구를 시작할 때만 동의를 얻으면 되고 중간에는 동의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약을 10번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5번 먹고 그만하겠대. 그때 의사가 화나가지고 야 장난하냐? 10번 다 먹어 이 새끼야 이거 되냐고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건 뭐를 침해하는 거게요? 그것도 자발적 동의를 침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발적 동의라는 게 연구가 끝날 때까지 내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 도중에 내가 그만두기를 원하면 그만둘 수 있는 것도 뭐에 속한다? 자발적 동의. 실제 그게 나온 적이 있어. 면접을 하다 중단했거든? 근데 면접자가 막았어. 중단 안 돼요! 라고 하자 시험자가 뭐였냐면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게 맞는 답이었어. 이해되죠? 자발적 동의는 시작할 때만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연구 끝까지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스탑! 하면 스탑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가 자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아까 두드러기 났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봐라. 더 해볼까? 그거 아니야. 멈춰야죠. 예, 안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가 바로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 안전과 이익 우선 그거 줄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익명성 그리고 이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수능시험장에서 그 감독관 얘기하세요. 수능시험장 감독관 그 감독관으로 누가 들어가요? 수능시험장 감독관? 그렇죠. 교육청 직원이거나 선생님들이 들어가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일단 짭짤해요. 그거 괜찮습니다. 평가 모의고사 날도 선생님들 가시는데 그거 짭짤해요. 그거 하루 일당 치고 괜찮습니다. 갔는데 남자 선생님이야. 이렇게 하다가 시험을 본 학생을 보고 마음에 든 거야. 감독관이 시험 보러 갔으면 뭐 꾸미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무튼 수능시험장에서 첫눈에 반한 거야 학생한테. 그래갖고 학생의 수험번호를 보고 자리로 와가지고 그 감독관한테는 수험 원서가 있거든. 그 원서를 찾아서 이 학생의 주소랑 전화번호를 알아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학생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나는 그날 너 시험 보는 날 감독관이었는데 마음에 든다. 만나자. 그래서 얘가 시험도 못 봐서 빡쳐 죽겠는데 이 개새끼 그러고 고소를 했는데요. 뭐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성희롱 안 됩니다. 이거 성희롱 안 돼요. 뭘로 고발했을까요? 뭘로 고소했을까? 개인정보보호법 2018년에. 근데 이게 법원에서 재판을 질질 끌다가 올해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당 무죄. 놀랍죠? 무죄. 그러니까 너네 그 시험장 갈 때 막 얼굴에 이렇게 검은 칠도 하고 안경 끼고 이러고 가야 돼. 큰일 나. 그 대법원은 왜 무죄를 했냐면 그 선생님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유출했다거나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 상업상의 이득을 얻은 게 없대. 그러니까 그 대법원의 판결은 어쨌든 나이 차이 있으나 사랑은 죄가 아니다. 이런 거죠. 아무튼 그런 황당한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 개인정보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연구 과정입니다. 연구 과정. 자,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평가 모의고사 나온 적 있죠. 제임스 이야기. 제임스 이야기가 뭐냐면 공원에 와서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특징들, 예를 들어 얼마나 사귀었는지, 진지하게 사귀는지, 직업은 뭔지, 도대체 직업이 뭐고 소득이 어떤 사람들이 공원에 와서 데이트를 하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공원 청소부를 위장 취업한 다음에 가서 차량 번호를 다 적습니다. 공원에 놀러와서 한참 있는 차들 차량 번호를 다 적은 다음에 그 번호를 들고 교통국에 가가지고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속이고 교통국에서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그 집들을 하나하나 다시 방문해서 다시 또 가짜로 신문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다 얻어낸 다음에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다 공개적으로 한 다음에 논문을 썼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다 문제죠. 다 문제죠. 그게 지금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예요. 정직한 방법, 속이면 안 돼요. 예,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해도 안 됩니다. 또한 수집한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해석, 즉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그러니까 결국 조작, 왜곡하지 말라가 과정이에요. 조작, 왜곡. 포인트는 조작과 왜곡이에요. 다음, 연구 결과의 공표. 자, 자신에게 미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관련돼서 왜곡, 축소, 과장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거에 보시면, 자, 다른 연구자 연구를 활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자, 10월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쓴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재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가 쓴 거 내가 다시 쓸 때는 뭐 그게 무슨 이익입니까? 그죠? 그죠? 오답이었어요. 밝혀야 된다가 답이었어요. 즉, 자신이 쓴 논문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 지원을 일부 또는 지원받았을 때 이를 적절하게 밝혀야 되고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오케이. 자, 그 서울대학교가 이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문재인, 윤석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수 진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이런 의미를 가진 거야. 아, 그렇다면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에는 방송국이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이 보수 성향으로 바뀌고 진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은 전부 좌파 성향의 그런 아나운서들이 들어간가, 이걸 실제로 검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모든 방송국의 아나운서들의 성향을 다 조사해서 그거를 발표했어요.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대부분의 방송과 유튜브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전부 좌파 성향의 방송인들이다. 그래서 그 좌파 성향의 방송인들의 명단을 실명으로 쫙 공개했어요. 서울대학교가. 그러자 이제 뭐 유시민 이런 사람들, 자,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뭐 누구지? 손석희, 유시민 다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좀 빡쳤어요. 아니 서울대학교 그럼 그렇게 조사하면 되나? 그리고 실명은 손땡땡도 아니고 손석희, 유땡땡, 유시민 좀 심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쪽에서 사실은 자신들에게 이런 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준 기관이 있었다 라고 밝힙니다. 나중에 그게 누구였냐면 조선일보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자기네만 중립적으로 기사 쓰고 있고 MBC나 이런 나머지 모든 방송은 전부 좌편향적이다 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이름을 빌어서 그 연구를 진행한 거야.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발표할 수 있어. 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써야 돼? 서울대학교는 이 연구는 그지? 조선일보의 제작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이다 써줘야 돼. 근데 그걸 빼버리면 자료가 왜곡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니네 블로그 보면 나오잖아. 맨날 맨 뒤에 보면 이 리뷰는 그치? 협찬사로부터 협찬을 받아 솔직하게 쓰고 그게 써줘야 된다. 그게. 그 재정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을 때는 이걸 적절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거 밝히지 않는 것도 즉 재정 지원을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도 연구윤리에 위배됩니다. 자, 기출로 하기엔 가봅시다. 연구자는 잠정기 연구 대상자에게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동의.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 그가 제공한 정보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연구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건 익명성이죠. 익명성.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세요. 탐구 태도. 자, 첫 번째. 제3자 뭡니까? 제3자. 객관. 제3자는 객관. 개별사의 특수성. 얘들 아까 특수성과 고유성은 상대. 그렇지, 상대. 유연하고 수용적이래. 그렇지, 개방이지. 왜?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수용이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인의 주장을 편견 수용하는 것도 수용이니까 개방. 이건 뭐야? 경험적 자료. 근데 옆에 있는 실사구시라는 게 실제로 검증하는 거잖아요. 객관. 야, 다음 거 어렵다. 사람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라는 건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객관이에요. 다 아니에요. 사실 객관만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다. 상대일까 개방일까? 개방이에요. 이거 개방선지로 나왔던 거예요. 쌤, 상대 안 되나요? 여러분, 상대는요 관점이 다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관점이 다양하다는 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야. 이거 개방이에요. 그 다음에 주관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배제하라. 주관을 배제하면 객관이니까 객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 상대. 야,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나와있네. 이면의 원인 파악. 성찰. 오케이, 성찰. 자, 그 다음에는 대상자, 과정, 결과로 나눕니다. 익명성은 당연히 대상자. 연구 관련 정보 사전 제공도 대상자. 자발적 참여도 대상자. 그러나 자료집 분석 과정에서 자의적 자료 선별은 과정. 마지막은 결과. 자, 다음 두 문제 해보세요. 객관식 두 문제 해보세요. 이번 문제가 좀 어렵지? 자, 1번부터 볼게. 탐구 태도니까 머릿속으로 개객상성 떠올라야 되고요. 개객상성이라면 가, 사실에만 근거하여 객관, 나, 반증 가능성 인정, 개방. 자, 그래서 기억, 주관적 가치 편견을 배제하라 객관 맞고요. 유연하고 수용적인 태도 개방 맞아요. 정답은 1번이고요. 연구 절차나 방법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살펴보는 거 뭐예요? 여러분, 연구 과정을 돌아보는 거 뭐예요? 이거 성찰이에요. 이거 성찰. 여러분, 이게 성찰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이 무슨 말이냐면 객관은 제3자의 자세가 맞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은 상대지 개방이 아니에요. 개방은 나의 입장이에요. 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는 객관, 상대방의 입장은 상대고요. 개방은 그냥 연구자, 나 자신의 입장이지 타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가,
두 가지가 문제가 있죠. 실험 중단 요청인지 허락하지 않은 건 자발적 동의가 인정이 안 된 거고요. 자발적 동의로 해친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안전을 고려해서 중단했어야 되는데 중단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조사 대상자의 안전과 그다음에 자발적 동의가 다 무시된 경우고요. 그다음 나의 가장 큰 문제점 몰래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차량 번호 적고 난리가 났네요. 아까 제임스랑 똑같은 문제고. 자, 그럼 1번 가에서는 동의 없이 활용하였다. 활용한 게 없는데요. 두 번째 대상자 비밀을 보호하는 의무. 지금 가는 익명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익명성 지금 나가 문제죠. 3번 나에서는 자발적 참여 기회가 그거죠. 아예 알리지 않았으니까. 그죠? 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자 연구 결과의 공표가 연구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연구 내용을 왜곡. 여러분 이게 어떤 경우가 이 4번에 해당한 거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대원외고에 과연 대원외고에도 흡연하는 학생이 있는가? 라고 해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이 담배를 피는 것이 드러났는데 교장이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김 기자님 이런 거 나가면 우리 학교 망합니다. 그래서 왜곡 그 자료를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대원외고 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대원외고에는 담배 피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왜곡하는 거. 그런 게 이 4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거. 그죠? 가나무도 인지하고도 중단하지 않았다는데 인지하고 중단하지 않은 건 가만이고 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제 챕터 2. 이 단원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자 사회적 관계. 선생님 사회적 관계와 사회 구조가 뭔가요? 오케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 구조에 그 화살표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먼저 보세요. 그 화살표 있는 걸 먼저 보세요. 선생님 뭔 말이에요? 봐요. 자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이런 게 요새 수특에는 없는데 이게 임용고시 책에 있거든. 우리 의연쌤 임용고시라니까. 자 봐. 첫 번째 사회적 행동. 사회적 행동의 상호교환은 결국 상호작용이란 뜻이에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무시하시고 그냥 두 번째 거부터 기억해 보세요.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사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자, 니네들이 이 학교 오기 전에는 다 모르는 사이였을 거 아니야. 중학교 때 니네끼리 만나서 생각해봐. 툭 쳤어 그래 이렇게. 승재 씨랑 툭 쳤어. 야 뭐야 눈깔이 뼈었노 이 새끼 이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은 둘이 친구니까 그러지 않잖아. 그럼 둘은 지금은 왜 안 그러냐는 거거든. 둘이 왜 안 그러냐면 둘이 상호작용을 해. 같이 밥도 먹고 학교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그지? 기울기 숙제도 막 같이 해주고 막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 그러면서 친구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되는 거야. 우리 따지면 우리 이 교실도 사회 구조거든. 우리 구조. 자 여기서 사회날 배우겠다라고 서로 얘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선생님과 제자랑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 관계가 지속되면은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이 만들어지죠. 그게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라는 건 구조를 동그랗게 치면 그 구조는 결국 우리가 사회구조라고 할 때 구조는 일정한 틀을 말해요. 일정한 틀. 그 일정한 틀이라는 게 예를 들어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형태를 갖게 되면 우리가 그걸 사회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구조의 의미라면 이제 볼게요. 사회 구조의 의미는 한 사회의 개인들이 상호작용 줄짓이고요. 정형화 줄짓이고요. 안정된 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회 구조가 뭐니? 네, 상호작용이 정형화돼서 안정된 틀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어른들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당연한 행동이 아니었지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랜 시간 반복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동일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정형화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여러 방식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 정형화되고 안정된 틀. 자 틀 나오잖아. 틀 나오는 순간 틀 딱? 아 그러면 안 되죠. 사회 구조. 이 상태를 사회 구조라고 한다. 자, 사회구조의 특징. 첫째, 구성이 바뀌어도 구조가 지속된다. 지속이 포인트. 무슨 성? 지속성.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구조도 조금씩 변한다. 변동성.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요 표현 구조화된 행동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구조화된 행동이 사회 구조에 맞는 행동이에요. 그 구조화된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게 다 구조화된 행동이야. 프린트에 필기를 한다, 형광펜을 칠한다 이거. 꾸벅꾸벅 존다는 그건 구조화된 행동이 아니지. 그치? 그럼 네가 밥을 안 먹고 와서 선생님 빵 조금 먹을게요. 그 정도는 구조화된 행동. 선생님 밥 좀 해 먹을게요. 갑자기 뻔을 꺼내가지고 저기다가 캠핑 뻔에다가 막 밥을 지어. 구조화된 행동이 아니죠. 그죠? 좀 이따 삼겹살 굽고 구조화된 행동이 아니죠. 삼겹살 끓였으니까 뭐도 마셔야 돼요? 소주도 마셔. 구조화된 행동이 아니죠. 자, 소주까지 들어가면 이거 뭐가 돼요 이제? 구조화된 행동이 벗어난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그게 일탈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사회 구조라고 되어 있는 이 전체 2단의 사회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처음에 사회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설명한 다음에 그 사회 구조에서 맨 마지막에 가면 그 사회 구조에서 벗어난 행동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게 안정성입니다. 세 번째가 안정성. 구조화된 행동함으로써 안정된다. 안정성. 자,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개인 행동을 억압한다, 억제한다, 강제성. 쌤 외워야 되나? 네. 이거 내신에서 외우셔야 돼요. 지강암변. 지속, 강제, 안전, 변동. 지강암변.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인간이 구조화된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뭐예요? 강제, 안정. 다음 긍정, 부정 절대 안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 관점 벌써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뭐가 있었지?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에는 뭐가 있다? 갈등론, 기능론, 상상. 지금은 개사관이다. 개사관. 개사관이라는 건 개인과 사회 관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자, 개사관에는 실제론과 명목론이 있습니다. 실제론과 명목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원외고를 안 오고 한영외고를 가거나 경기과학고, 서울과학고를 갔으면 네 인생 달라졌을까? 달라졌겠지. 당연히 달라졌겠지. 특히 과학고를 갔다면 완전 달라졌겠지. 그치? 과학고는 다니는데 특이하게 수학하고 과학을 못하고 영어하고 사탐만 잘해. 그래서 외계인이라 불려. 저 새끼는 왜 과학고 온 거야? 이렇게. 그럴 애기는 이제 간도 잘하겠지.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어디 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실제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하는 사회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울대 하는지 알아? 진짜 정말로 어떤 사람이 그래 지금 최준서 박준서가 서울대를 안 가고 연대를 가면 4년 뒤에 최준서 박준서는 서울대 간 거랑 연대 간 게 다를까? 달라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달라요. 왜? 서울대를 나온 게 연대를 나온 것보다 적어도 한 2배 정도는 생활이 편해요. 불편한 것도 있어. 서울대에 가면 지하철에서 자리에 못 앉아요. 왜 못 앉을까요? 자리에 앉으면 과잠 뒤에 써있는 서울대가 안 보여요. 그냥 서 있어요. 손잡 잡고 절대 이렇게 기대지 않아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그게 간지거든. 그게 간지. 그지? 그 사람 잘. 그 힐끗 처음 쳐다보죠. 서울대. 너 얼굴이 왜 저래? 서울대. 그러고서 자, 그러면 회사에서 서울대를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서울대를 갈 만한 실력이기 때문이다. 맞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 우리 회사가 서울대를 중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서울대를 갈 만한 실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그건 명목론인데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회사들이 학벌을 따지는 건요. 그 사람이 속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은 수능 성적으로 서울대를 갔을 때, 연대를 갔을 때, 성대를 갔을 때 졸업하고 나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야. 물론 서울대를 하면 좀 싸가지 없어지긴 하죠. 많이 싸가지 없어져요. 막상 회사 가보면요. 회사 제일 일 못하고 싸가지 없는 게 서울대예요. 왜요? 협동정신이 1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협동정신이 1도. 그래서 일부러 서울대 안 뽑는 데서도 있어요. 현대건설 서울대 싫어요. 현대 싫어요. 왜 현대건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 그럼 어딜 많이 뽑을 것 같으세요? 고대요. 고대는 기가 막히게 말렸거든요. 고대.
의외로 있잖아. 이런 고대 나온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딱 회사랑 특징이 있다니까. 연대, 뺀질의 극치. 뺀질의 극치. 노는 거 제일 잘 놀고 뺀질뺀질한데 어쨌든 일은 다 해. 고대는 쟤 어떻게 나왔지 싶을 정도로 무식해요. 아는 거 없고요. 무식한데 야근, 그러니까 시키는 거 다 하고 야근 열심히 하고 진짜 그 고대. 서울대는 분명히 입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 그걸 보면 걔 어떻게 됐어? 퇴사했잖아. 금방 퇴사. 못 견뎌요. 서울대는 못 견뎌요. 예를 들어 서울대 나왔는데 저 이거 좀 복사 좀 와. 최현서 씨 복사 좀 하세요. 서울대인데요? 아니 그건 아는데 최현서 형 서울대 나온 건 안 돼. 신입사원이잖아. 복사 좀 해야지. 서울대라고요. 저 이런 거 하려고 입사한 거 아닙니다. 저 서운합니다. 나가. 제가 나가려고 그랬어요. 다 나가요. 1년 미만에 퇴사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럼 나가서 뭐예요? 별 걱정은 없어요. 왜냐면 나가면 그렇게 나간 선배들이 많아서 다 끌어줘요. 그래서 진짜 무슨 저 판교 가서 뭐 벤처 기업에 있든지 돈 잘 벌고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진짜 활동심 없어요. 그러면 어떤 회사에 서울대 뽑을까? 그래서 여러분 증권사 서울대 뽑는 건 딱 하나예요. 리서치 센터. 혼자 연구하면 잘해요. 협동심은 1도 없어요. 영업 안 시켜요. 영업 절대 못해요. 고개 못 숙여요. 영업은요 무조건 연대나 고대 시켜요. 연대나 고대. 연대 새끼는요 딱 영업 시키잖아요. 처음에 딱 가서 리스트부 쫙 뽑아요. 어느 회사든지요. 1층에 가서 저 연대 나왔습니다. 연대 졸업생들 100명 뛰어요. 100명. 진짜 모든 회사에 연대 리스트가 있어요. 얘는 그 인맥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먹고 살아요. 진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각각의 학교에 따라서 확실히 컬러가 있네요. 이게 실제로니까 명목론입니까? 이게 실제로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는요 A, B, C, D라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있죠. 그 일부러 선이 두껍게 돼 있죠. 그 선이 두꺼운 건요. 그 두꺼운 선 안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개인이 점성되어 있죠.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가든지 그 시꺼먼 원 안에서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실제론이에요. 그런데 명목론 보세요. 바깥에 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개개인을 표시하는 A, B, C, D가 각각 두꺼운 실선으로 돼 있죠. 그러면 결국 내가 있는 거지 나를 둘러싼 사회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명목론이에요. 자, 그거를 도식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B, C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시너지 효과. 즉 실제로는 이것이 합쳐졌을 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를 중시해요. 그에 비해서 사회 명목론은 개소리 마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B, C다. 자, 이거 우리 옛날에 생일배웠던 거 가볼까?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산시로나 개인이다. 맞아요. 공리주의.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B, C. 이게 정확하게 공리주의. 공리주의 명목론이에요. 선생님 공리주의는 사회를 중시하는데요? 뻥치지 마세요. 공리주의는 개개인의 쾌락이 총합을 중시하는 거지 사회적인 쾌락이라는 건 없어요. 공리주의가 딱 이거예요. 자, 그 기본 입장합니다. 개인은 사회 구성에 다니며 실제하는 것은 사회 그 빈칸 사회입니다. 실제의 빈칸 사회예요. 그 다음 명목론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고 실제하는 것은 개인. 그 다음 그 밑에 거 개인에 대한 사회 즉 부등호가 사회 쪽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부등호가 개인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명목론. 그 다음 사회 특기 필요 없고요. 그 빈칸 관련 이론의 첫 번째 빈칸을 각각 쓰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는 사회 계약이고 하나가 사회 유기체예요. 그럼 실제로에 들어갈 건 유기체일까요? 계약일까요? 오케이. 그래서 사회 실제로에 들어갈 게 사회 유기체설 그 빈칸 관련 이론 첫 번째 빈칸 다 비었잖아요. 그래 거기 사회 유기체설 그에 비해서 사회 명목론은 사회 계약설. 자 유기체설 두 번째 나오는데 첫 번째 어디서 나왔죠? 기능론이 유기체 그 다음에 실제론이 유기체 그 다음에 사회계약은
네, 사회계약도 사회를 중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닌데요.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국가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사회계약설도 명목론입니다. 사회계약설이 명목론. 다음 관련 이론 전체주의, 개인주의. 아니요, 의미 없고요. 장점 갈게요. 별거 없네요. 한계 갈게요. 자, 실제론의 한계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경시합니다. 그 말은 개인을 능동으로 봐요, 수동으로 봐요? 수동적.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수동적 개인이에요. 수동적 개인. 그에 비해서 명목론은 능동적 개인입니다. 쌤, 근데 이거 수동은 지난번에 이거 거시적 관점이었고 능동은 미시적 관점 아니었나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공식이 성립되냐면 실제로는 거시적 관점을, 명목론은 미시적 관점을 사용하는 실거 명리가 돼요. 이렇게 부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에서 이거 아무리 봐도 갈등론 같은데 라면 갈등론을 버시니까 실제론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 상징적 상호작용론 같은데 그러면 명목론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억해 두셨다가 이게 실제로 명목론이 불확실할 때는 그걸 차라리 이게 거시냐 미시냐로 가세요. 그럼 훨씬 더 풀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투썸 케이크가 맛있잖아. 투썸 케이크 한 조각을 먹어봤어. 맛있어. 그럼 케이크를 그냥 통째로 다 사가도 돼? 아니면 요것만 맛있고 통으로 사면 맛이 없을까? 미친 거 아니야? 그걸 자른 게 얘잖아. 그럼 얘가 맛있으면 통으로도 맛있겠지. 그치? 수박 한 조각, 아저씨 수박 맛있어요? 이렇게 꼭지 따서 주기도 하거든? 그 맛있어. 근데 아저씨 반대쪽은 맛없을 수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맛있으면 다 맛있어. 지금 이게 명목일까 실제일까? 자, 무슨 말이냐면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면 케이크 전체의 맛을 알 수 있다. 수박 한 조각을 먹으면 수박 전체의 맛을 알 수 있다. 대원외고 학생 한 명을 만나면 대원외고 전체를 알 수 있다.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수박의 겉에가 실제가 존재하고 그래서 걔가 이렇게 막 맛있어져라. 오이시구나래 오이시구나래. 그래서 맛있어졌다?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건데 개인을 통하여 사회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이거 무조건 명목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거 무조건 명목이에요. 그냥 케이크의 조각조각 맛있는 조각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거지 케이크 전체의 맛이 존재해서 그게 개별적으로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려면 화살표가 반대로 가야 돼요. 그죠? 한 조각 한 조각의 케이크에 모여서 큰 케이크, 그러니까 조각 케이크에 모여 케이크 됐다. 그거는 명목론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여러분들의 선배인 39기 배모군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한영외고를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어요? 한영외고의 프랑스어과 여자를 사귀었죠. 이유는 한영외고를 알기 위해서. 그렇죠? 명목론이 개인을 통한 사회를 바꾼다. 됐죠? 오케이. 다음에 이제 그럼 사례를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사례 보러 갑시다. 요거 조심하세요. 개인을 통해 사회를 파악하는 건 전부 명목론이다. 자, 첫 번째 스텝 2. 한 개 안 한 거 있니? 미안. 그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경시하는 개인의 희생정당. 개인의 희생정당화. 그 한 개. 왼쪽의 한 개는 개인의 희생정당화. 오른쪽의 한 개는 개인주의.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만 하고 쉴 거예요. 자, 어디 봅시다. 첫째, 사회 외재. 외재가 외부의 존재. 그러면 실제. 오케이. 사회가 개인의 외부의 독자적 작동. 실제. 사회 구조가 개인에 대해 불가능.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개인이 불가항력이라니까 사회 구조가 개인에 대해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개인이 저항할 수 없다. 수동이라는 뜻이에요, 능동이라는 뜻이에요. 수동. 그래서 요거 명목. 미안, 실제. 다음, 사회의 구성력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위. 실제와. 여러분, 요거 환원된다, 안 된다.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자, 전체는 부분으로 환원된다, 안 된다. 자, 환원이라는 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 레고로 만든 야옹이, 살아있는 야옹이 중에서 쪼갤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레고 야옹이지. 살아있는 야옹이 쪼개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레고로 만든 야옹이가 명목이고요. 살아있는 야옹이가 실제예요. 쌤, 근데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요. 그 환원되는 게 명목이에요. 안 되는 게 실제예요. 몰라요. 익혀주세요. 명환이. 실화나 어색하죠. 명환이. 그냥 그쪽부터 그렇게 읽어버려요. 그래야 시간 좀 줄여요.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 없다고? 그럼 실화니. 환원할 수 있다. 명환아.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니까 얘는 실화니. 구조화된 행동은 화살표가 어디야? 사회가 개인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실제. 자, 인간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다. 얘가 명목.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게. 즉 우리의 법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시잖아. 미시면 명목. 자율적 의지, 능동적 명목. 능동성 명목. 개인의 의식 개선 명목. 사회 제도의 개혁 실제.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이거 의외로 그 제시문이 어려워서 요즘 있잖아. 요즘 이 실제로 명목은 많이 들려. 한번 풀어봐. 그거 맞춘 사람만 쉽니다. 맞춘 사람 쉽니다. 뭐 앞에 내용 보셔도 되고 서로 상의하셔도 되고. 챗 GPT도 됩니다. 풀기만 하세요. 근데 이거 어려웠어. 합격. 자, 합격자명 나왔습니다. 합격자명. 이게 문제가 이게 생기고 이게 얘가 합격. 우리 현서 합격. 여진이 이게 먼저고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얘게 연결되니까 이거지. 그치? 얘들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실제로 니네 학교 이런 거 많이 내거든? 이거 실제로 왜 실제로 내냐면 두 번째 줄이면 이런 말 나와. 개인의 효용은 제도가 형성된 다음에야 비로소 존재. 라는 말은 사회 제도, 사회 구조가 먼저 있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실제론이 되고요. 기업, 독자 작동 실제론, 니은 구성력이 우선한다 실제론. 디귿, 사회가 수단에 불과하면 명목론.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의 행동장, 즉 개인은 사회는 개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명목이 됩니다. 예.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사회와 가정으로 갑시다.